잠깐만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 우리 사람의 가치 있잖아. 사람. 이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각자가 다, 나는 태어난 이유가 있다. 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할 거야. 그런데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나는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우리의 가치는, 물론 이제 우리가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되긴 하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거야.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또는 어쨌든 뭔가의 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받은 거지. 그게 우리가 이루어낸 건 아니거든. 사람이 집에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분명히 기업가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기업가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잖아. 그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환경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갈림길에서 이 사람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좌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겠죠. 학원을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 오늘은 좀 약간 좀 피곤한 걸, 오늘은 좀 약간 왠지 수학을 하기가 싫은 걸, 그러면 미적미적 되다가 에이 그냥 뭐 테스트 보는 것 좀 약간 포기하고 좀 늦게 가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그 갈림길에서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야. 왜? 이건 하나의 성실성에 대한 부분이거든. 인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풀고 났을 때 나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채점하게끔 시키는데 풀고 났을 때 이거 틀렸지만 에이 그냥 맞춘 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여나간다면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돼서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버리면 역시 우리들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이거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수학을 푸는 능력 있죠. 수학을 푸는 능력. 물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날 수도 있어. 누구는 수학적으로 미리 되게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 네 개의 문제를 막 풀어낼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능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일단 타고난 거야. 하지만 수학적인 능력의 가치다 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것도 뭐죠? 우리의 갈림길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질문하겠죠.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또는 해설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됐어. 또는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창피한 거야. 그래서 네네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 또는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풀어보지 않아. 그냥 이해가 된 거로 끝내버렸어. 그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까? 수학적 가치가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틀렸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바로 해설서를 보고 역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우리의 수학적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이 가치가 결국 갈림길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점점 좋은 선택을 하면 계속 그 갈림길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반복된다면 우리의 수학적 능력은 놀라보게 향상을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수학은 일단 고민해야 되는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시간도 중요하고 정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성만 잡을 수는 없거든.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3시간 고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는 고민해야 돼. 최소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도 모르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뭐 잘 몰라서 질문을 했어. 질문했는데 선생님 저 1도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은 안 된다는 거야. 왜? 고민이 없는 거잖아. 최소한 자기가 선생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건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만큼 고민을 했던 얘기고 그만큼 고민했던 얘기는 충분히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직접 문제를 풀고 또 오전 노트를 풀고 이런 부분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높아질 거야. 일단 질문은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 질문은 수업 전에 하는 것도 괜찮고 또는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하는 것도 괜찮고 뭐 수업 후에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괜찮은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할수록 너희들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야. 해설서에 도움받는 것도 되게 좋아. 근데 도움을 받기 전에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몇 개월 정도만 훈련이 된다면 분명히 너희들의 수학적 능력은 많이 향상된 상황에서 고등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꼭 수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도 계속 살면서 많은 갈림길에 봉착할 거예요. 살면서 정말 유혹도 많을 거고 분명히 집에서도 막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할 거고 뭔가의 그 갈림길들은 많이 맞닥뜨리게 될 텐데 항상 그때마다 조금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 너무 충동적으로 에이 나 안 해가 아니라 난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약간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한 걸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의 이러한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빛이 발현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주변에는 전부 다 그 에너지를 받은 긍정적인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거야. 왜? 향기로운 사람 옆에는 항상 똑같이 그 향기를 가지고 몰려드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한 달, 1년, 10년,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항상 우리는 갈림길입니다. 어떤 갈림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항상 좋은 선택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복소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를 진행을 할 건데 자, 복소수가 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들은 실수라는 수에 대해서는 다루어 왔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축의 표현이 가능한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라고 하죠. X축이에 뭐 0, 1, 2,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을 우리는 정수라고 하고 그건 실수인 게 맞아. 또는 2분의 3, 3분의 5 이런 것도 유리수라는 체계에 속하는 실수인 거죠. 또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것도 이 수직선에는 표현이 가능한 숫자들이야. 걔들을 실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빵이래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더니 x마 1, x마 2는 빵이고 만족하는 x는 1과 2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얘는 실수인 건 맞아.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빵이면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0인데 이것은 근이 뭐가 되는 거야? 1과 1을 근으로 갖는 거야. 그래서 1을 중근으로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2개인 거라고. 근이 2개라고.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x가 얼마냐를 물어봤더니 이 x축에 얘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다고. 왜?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x를 제곱한 값 양수가 되고요. x가 음수여도 얘를 제곱하는 순간 양수값이 되기 때문에 x제곱에 1을 더하면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x축의 표현은 불가능한 숫자야. 그럼 실수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2개가 돼야 된다고. 그럼 근이 2개인데 실수근이 없어. 그럼 우린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얘를 그냥 이런 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놈을 i 또는 마이너스 i, 왜? 2개니까 라고 정의를 해버리자는 거죠. 이게 허수 단위의 정의입니다. 즉 어떻게 정의한 거야? i를 제곱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려서 우린 그것을 i라고 하고 기호로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이것은 그냥 정의인 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놈은 2개가 있는데,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한 놈을 i라고 쓰기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허수 단위의 정의인데, 그럼 오늘 배우는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복소수란 a 더하기 bi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a랑 b가 실수가 되는 수를 말해요. 그럼 이 복소수에는 실수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값들도 복소수인 거죠. 만약에 x가 1이면 요 a가 1이고 b가 0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얘도 복소수인 거야. 이거는 a가 0이고 b가 1인 거야. 우린 이런 복소수를 특히 실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니까 순허수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자, 이게 수의 체계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복소수입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를 벗어난 숫자도 존재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는 전부 다 복소수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그 복소수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 더하기 3i처럼 실수와 순허수를 합친 그 부분 그냥 기타 허수 또는 복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복소수에 대해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들을 얘기를 해보면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어떤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요. 근데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0이 아닌 A, B에 대해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만 걔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갈 때가 있어. 어떨 때죠?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나갈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A는 음수고 B는 음수일 때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3을 곱해주면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2i다 라고 쓸 수 있잖아. 왜? 루트 마이너스 2를 i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루트 마3은 루트 3i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이것은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랑 마3을 곱한 값도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놨더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었네. 어떨 때?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 하지만 한 놈만 음수이거나 둘 다 양수면 그럼 그때는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한 건 그냥 루트 a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거의 유도한다기보다는
암기해야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갈 때도 있죠. 어떨 때였죠? a는 양수고 b가 음수일 때였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일단 전제 조건은요. a랑 b가 둘 다 0은 아닐 때예요. 둘 다 0이 아닌 상황을 전제했을 때 얘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다? 둘 다 음수일 때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외우시고요. 둘 다 음수. 두 번째, 이 상황을 만족할 때는 어떨 때다? 분모만 음수다 라고 얘기해야 돼. 얘는 둘 다 음수, 이거는 분모만 음수. 자,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 이제는 세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그 조건 없이 얘기할게. 그냥 a가 실수일 때 루트 a 제곱은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루트 a 제곱은 뭘까요? a가 만약에 3이면 이거 3 나와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그래도 3이 나오죠. 왜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잖아. 9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3이거든. 그럼 a가 3이든 마3이든 3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뭐랑 같은 거다? 절대값 a와 같은 거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트 a를 제곱해주면 뭐가 될까? 루트 a의 정의가 뭐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게 정의야. 그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뭐다? a다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3이면 그냥 마3 되는 거야. a가 5가 되면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개 1번, 2번, 3번, 4번은 거듭제곱근의 기본 성질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만 암기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자, 우리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지금 졸 것이냐 졸지 않고 집중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있는 거야. 이 갈림길에서 점점 이 수학적 향상을 노려보려면, 그치? 우리는 졸면 안 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졸지 않으려고 가장 좋은 어떤 선택, 뭔가의 지금의 선택이 있을 거야.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무튼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자, 6-1번. 그리하여 필수예제 6-1번은 우리 지금 했잖아. 어떨 때다?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만, 그죠? 음수일 때는 저 6-1번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거네요. 됐죠? 자, 다시 새로운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복소수들의 거듭제곱들은 뭔가 반복하는 규칙성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가 있어. 근데 이 복소수를 n제곱 했더니 걔가 1이 되었다고 하자. 뭐 아니면 또는 제곱했더니 꼭 1이 아니더라도 어떤 양의 실수가 되었다 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주기가 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어떤 복소수를 계속 곱했더니만 어느 순간 1이 나왔다면 그 곱하는 횟수가 n제곱한 거잖아. 그 횟수를 주기 n이라고 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fn이라는 놈을 i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 n이 얼마일 때가 1이 나오는 거야? n이 4일 때잖아요. i의 4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i의 4제곱을 구한 게 1이니까 주기를 4다라고 쓰겠다라는 거야. 주기가 4라는 얘기는 이 얘기랑 같거든. fn 더하기 4가
fn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실제로 n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n에다가 3을 대입했다고 쳐봐. 그럼 f7 i의 7제곱이죠. 그거는 f3 i 세제곱이랑 같은 거라고. 이게 주기성의 표현인데, 그래서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막 100제곱을 하래. 그 복소수에 뭐 30제곱을 구하래. 이러한 문제들은 다 주기성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계속 거듭제곱을 해서 언젠가 1이 되는, 또는 언젠가 양의 실수가 되는 그 n의 값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규칙성이 반복하는, 그 주기가 n이 되는 반복하는 규칙성을 갖는다 이 얘기거든요. 자, 얘랑 관련된 문제가 6-2번 문제고요. 한번 볼게요. 6-2번에 첫 번째 1번 i의 4n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자, i의 n제곱이잖아요. 그럼 i의 n제곱은 얘는 주기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얘가 주기가 4란 얘기는 어떤 의미인 거야? n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즉 i 4제곱을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i의 4제곱이 1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i의 4n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죠. i 4제곱의 n제곱과 같은 거고, 그냥 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이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2번 i의 4n 더하기 3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마찬가지로 i는 주기가 4니까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i의 얘를 4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다? 3이죠. 그럼 이것은 뭐랑 같아? i의 세제곱과 같아요. 원리는 다른 것 같은데 i의 4n 더하기 3제곱은 걔는 i의 4n 제곱에다가 i의 세제곱을 곱한 거랑 같다.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그냥 i 세제곱입니다. 그럼 i 세제곱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i죠. 주기가 4이기 때문에 그냥 4n 더하기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 3이다. 그럼 i 세제곱이랑 같다. 자, 우리는 기본 정석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왔었다고. 자, 그럼 이제부터 세 번째 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자, 이거 왜 n제곱에 주기를 찾기 위해서 이놈이 1이 되는 n의 값을 먼저 구해보자고. 자, 요거 제곱해주면 뭐죠? 제곱하면 분모 2고요. 분자 1 플러스 i를 제곱해주면 얼마 나오니? 2i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되나요? 1 플러스 i를 제곱해주면 1 플러스 i를 제곱해주면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i가 되죠. 지워지니까. 그럼 결국에는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걔는 i가 돼. 그런데 i는 4제곱 1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1 되는 n의 값은 뭐야? 8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주기는 얼마다? 8이라고 넣을 수 있다고. 자, 주기를 지금 먼저 찾고 있는 거야. 자, 얘의 주기가 8이니까 그럼 3번 뭐를 묻고 있는 거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8n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8n제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자, 실제 구해보면 얘는 n제곱의 주기가 8이라고요. 주기가 8이에요. 그런데요, 이놈도 n제곱 해주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주기가 8 나오거든. 그런데 8에는 8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지면 결국 얘는 뭐랑 같은 거다? 주기라고 하는 게 그놈이 1 되는 값이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얘는 똑같이 1인 거야. 그러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4번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2018제곱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그럼 똑같이 얘의 주기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먼저 분모에 i가 있는 건 안 예쁘니까 분모에 i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인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분모고, 분자는 전개해주면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제곱이죠. 자, 그렇게 해주면 요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랑 지워져서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 i죠. 그러면 이거에 다시 4제곱 해주면 1인 거니까 이거는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에 그럼 4제곱은 1이다. 따라서 얘의 주기는 4인 거네요. 주기가 4라는 얘기는 뭘까? 2018을 뭘로 나누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데요? 2018을 4로 나눴어. 나머지 2점.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다? 이거의 제곱과 같은 거다. 근데 이놈은 마이너스 i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제곱과 같은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5번. 자, 자리가 없는데 5번. 이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에 얘의 100제곱이랑 그 다음에 똑같은 거에 98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의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복소수를 오메가라고 생각할게요. 이놈을 오메가다 라고 생각할게. 그럼 얘가 오메가면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이 오메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죠. 얘 넘겨주면 이 오메가 더하기 1은 루트 3i고요. 제곱해주면 4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더하기 1은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다시 넘겨서 4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 양변에 뭘 곱하고 싶다?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좌변은 오메가 세제곱 빼기 1, 우변은 0.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기가 3이다. 됐죠? 자, n제곱 했을 때 1대는 그놈이 주기거든. 그럼 결국에 얘는 주기가 3인 거야. 따라서 주어진 이식은 뭐랑 같은 거다?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인 거고요. 9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주어진 이식은 오메가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자,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무슨 문제든지 간에 복소수에서 어떤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구하는 문제에서 그 거듭 제곱의 숫자가 크다면 이러한 숫자가 크다면 그러면 얘를 계속 곱해서 어떤 값이 될 때까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1이 될 때까지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몇몇 문제는 1이 아니라 양의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 뭐 그건 이제 추후로 볼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야? 1이 나와요. 그러면 그 1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 거듭제곱의 그 n 값을 우리는 주기로 보겠다. 그럼 걔를 주기로 봤을 때 그럼 이름은 뭐다? 주기가 3이면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그거의 그 나머지 거듭제곱이랑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결국 6-2번은 뭐야? 전부 다 주기성에 대한 문제고, 그 주기는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근데요, 어떤 놈은 주기를 찾기 위해서 이런 놈들의 주기를 찾으려면 일단 이 식을 제곱했다고. 어떤 특정한 놈은 주기를 찾기 위해서 걔를 제곱할 때가 있고, 어떤 특정한 놈은 주기를 찾기 위해서 걔를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주기를 찾을 때도 있었어. 이 두 가지 상황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일단은 이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려는 게 이 두 가지 형태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놈이 있으면,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랑 비슷한 놈이 있으면 제곱해보면 돼. 제곱하면 뭔가 예쁜 꼴이 나와. 그런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생긴 놈이 있으면 이거는 제곱한다가 아니라 변형하는 거죠.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형해서 그 놈이 1이 되는, n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지는 않습니다.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요게 숫자가 부호가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는 빠르게 유도해서 주기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됐죠? 자,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였고, 자, 계속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왔네. 정답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 자, 이렇게 정답을 쓰면 이거 완성된 정답인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쓰죠? 분모는 뭐가 되도록? 유리수가 되도록 정답을 쓰잖아. 그래서 주어진 값이 다음과 같다면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해야 된다? 얘의 편례수를 곱해서 루트 2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그러면 분모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서 분모는 1 되네요. 그럼 최종 정답은 3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식을 구했는데 그 정답이 a 플러스 bi분의 k의 꼴로 정답이 나왔다면, 자, 이건 예쁜 거다 안 예쁜 거다? 안 예쁜 거란 말이야. 왜? 분모에 i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예쁘게 고치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하니? 이거에 편례 복소수를 곱하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주면 된다? a 마이너스 bi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곱해주면 분모는 역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 될 거야.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뭐가 되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나와 버리죠. 자, 어떤 복소수랑 그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결과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물론 전개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그냥 켤레 복소를 곱했어. 바로 한 번에 이 결과를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그때 분자는 그냥 k 곱하기 a-bi가 되겠네. 그럼 이게 예쁜 꼴인 거라고요. 됐죠?
자,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어떤 복소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만 a 플러스 bi가 빵이 되었대. 물론 a랑 b가 실수예요. a랑 b는 실수야. 뭐 c랑 d까지 얘기할게. cd까지 나오니까. 자, 얘가 실수야. 근데 이게 실수인데 a 더하기 bi가 0이래요. 뭔 말이니? a는 0, b는 0. 자, 이 정도는 증명 없이 말할 수 있죠? 복소수의 상등이죠? 지난번에 했던 실수 파트에서 유리수의 상등과 똑같은 상황. 그럼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i를 구해봤더니 걔가 c 플러스 di가 되었대. 뭔 말이죠?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면서 증명 없이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번 문제. 앞부분에요, 필수 예제가 난이도가 많이 쉽습니다. 많이 쉬워요. 여기는 임팩트가 있는 문제가 거의 한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 별로 없어. 자, X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X고, 그리고 Y가 얘네요. 이게 Y네요.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X제곱분의 Y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분의 X 더하기 1. 자, 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우리는 갈림길이야, 그쵸?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보자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갈림길. 자, 우리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라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어떤 학생은 이 갈림길에서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 이게 안 예쁘잖아.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모 분자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i, 즉 a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분모가 실수가 돼서 먼저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게 갈림길에서의 첫 번째 선택이야. 두 번째 선택은 꼭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출제자는 뭐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 근데 우린 이거를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우린 얘를 대칭형이라고 했잖아요. 대칭형.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써도 식이 변함이 없다면 대칭형. 대칭형이면 뭐를 구하면 된다? 대칭형은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두 개를 구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거야. 물론 그거 이외에도 그냥 처음부터 x, y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 두 가지의 갈림길 중에 뭘 선택할래요? 대칭형인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저녁에 집에 가서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뭘 더 먹을까? 이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우리의 생각에 뇌의 절반은 먹을 거가 우리의 뇌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뭐 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선택이고,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 선택 중에는 이놈들을 실수화를 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대칭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 중에서 당연히
대칭형에 대한 선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란 얘기야. 그러면 뭐를 구하란 얘기야?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만 구하면 주어진 이 식을 통분해버리면 이 두 개를 대입해버리면 바로 정답 나오는 거잖아요. 자, x랑 y는 무슨 관계죠? x랑 y는 무슨 관계야 지금? 역수죠. 역수죠? a분의 b면 얘는 b분의 a잖아요. 그럼 x랑 y는 역수야. 그럼 당연히 곱하는 거는 그냥 1인 거야. 역수니까. 둘 역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xy 곱은 1이죠. 그럼 x랑 y를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면 돼요. 분모 다르면 통분이에요. 그냥 여기에다가는 얘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분모에 얘를 분모 문제에 곱해서 그냥 통분하는 거라고. 통분해서 그냥 계산하면 x 플러스 y도 그냥 구할 수 있어. 2분의 1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이거를 통분해서 그냥 집어넣어주면 정답 구할 수 있다. 이게 1번 문제였어. 됐죠? 항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 또 같이 보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x가 1-2i래요. 그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의 값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자, 역시 갈림길이라고. 갈림길. 첫 번째 갈림길은 x에다가 1-2i를 대입하는 거죠. 얘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하는 거야. 뭐 별거 없다. 내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냥 대입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갈림길이야. 두 번째 갈림길은 지난 실수 단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이 식을 변형하는 거야. 변형. 아까 지웠는데 식을 변형하는 거야. 우리가 식을 변형한다는 얘기는 이놈을 2차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차식으로 만들려면 i만 남겨놓고 넘겨주는 거죠. 자, 식의 변형이에요. 자, 식을 변형할 때는 주어진 이 복소수를 i만 남겨놓고 일단 넘겨. 그러면 이 식은 x-1은 마이너스 2i가 돼요. 이제 뭐 할까? 제곱합니다. 왜요? i를 없애기 위해서. i는 안 예쁘거든. 그럼 얘를 제곱해. 이 식을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꼴. 자, 요거 제곱해주면 마사죠. 그러니까 x제곱 대신에는 넘겨주면 2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식을 만들었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항상 x의 n제곱을 px 더하기 q의 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x제곱이 2x 빼기 오니까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x 곱하면 되거든. x를 곱하면 x세제곱은 뭐다? x 곱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 그럼 얘는 쓰지? 2 곱하기 5 x제곱은 또 2x 빼기 오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모든 x의 n제곱을 다 px 더하기 q의 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어진 이 식을 x세제곱 대신에는 얘를 대입하고 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x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x에 1-2i를 대입해주면 돼.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그냥 집어넣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식을 변형해서 변형한 그 식으로부터 얘를 간단히 하겠다라는 건데, 자, 분명히
나는 갈림길에 대한 얘기를 했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갈림길일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식을 변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야. 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게 x 세제곱이지만 문제가 세제곱이 아니라 x의 5제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걸 5제곱 하기에는 그건 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대입해서 풀겠다. 물론 정답은 나오지만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그것보다는 식 자체를 변형해서 차수를 줄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복잡한 복소수를 풀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됐죠? 네, 주어진 식은 식을 변형하는 거라고. 식을 변형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6-4번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6-4번은 그냥 복소수의 상등이고요. 이미 이 정도 문제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다 했던 부분이니까 전부 다 풀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냥 건너뛸게. 6-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증명 문제가 오늘 조금 많습니다. 근데요, 증명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율입니다. 과제할 때는 하셔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자율이에요. 그냥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하든 말든 편한 대로 해라. 근데 이거는 그냥 증명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몇몇 부분들은 좀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런 부분들 중에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명하지 않아도 결과만 외워도 괜찮아요. 6-5번입니다. 자, 복소수 알파랑 베타가 있대요. 복소수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랑 곱했더니 0이래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0이면 이것이면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다. 자, 이거를 증명하래요. 이걸 증명하래요. 자, 이 증명법은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게 복소수잖아요.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고 순허수일 수도 있고 또는 실수랑 허수가 합쳐진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파가 복소수라는 얘기는 그 알파를 그냥 A 더하기 BI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복소수니까. 물론 A랑 B는 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도 복소수니까 그럼 베타를 C 더하기 DI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이제 뭐하죠? 두 개를 직접 곱해요. 곱해서 걔가 빵이다. 이거를 연립해주면 돼.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첫 번째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야. 얘를 대입해서 증명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복소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Z가 P 더하기 QI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우리는 Z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켤레 복소수는 뭐죠? P 마이너스 QI, 이게 켤레 복소수죠. 어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를 부호를 바꾼 거잖아. 실수부는 놔두고 P는 놔두고 이거에 I 앞에 있는 이 Q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 게 켤레 복소수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빵이면 그럼 여기다가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위에다가 발을 씌워. 위에다가 발을 씌우면 알파 바 베타 바의 곱이 되거든. 얼마죠? 0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야? 그대로 0이죠.
왜요? 편리복수수는 i만 부호를 바꾼 거니까 0에다가 반을 붙여봤자 0이거든. 얘가 0이면 얘도 0인 거야. 이제 두 놈을 곱해요. 두 개를 곱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해. 그러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어차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알파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베타 바는 빵 이렇게 되는데 알파를 A 더하기 B I라고 놓으면은 그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외우자였죠? A 플러스 BI랑 그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베타랑 베타바를 곱하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 그럼 그게 빵이라는 얘기니까 곱의 결과가 0이면 뭐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다.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A랑 B가 둘 다 0인 거죠? A, B가 둘 다 0이면 알파가 0인 거죠.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베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 또는 베타가 빵인 거네요. 그래서 증명이 돼요. 자, 어떤 증명이냐면 첫 번째는 노가다로 푼 거야. 노가다로 증명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한 거야. 0은 실수거든. 0이 실수예요. 그럼 어떤 복소수의 결과가 실수가 되면 그거의 켤레 복소수의 결과도 같은 실수가 되거든. 그거를 이용해서 특정 복소수가 실수면 켤레 복소수도 같은 실수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푸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이게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설명을 딱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막상 실제로 이런 것들을 증명하라, 이런 것들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이게 많이 힘들다고,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직접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연습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접목시키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야.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막 섞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증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서 할게. 근데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실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길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 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 안 되면 그냥 직접 이거 집어넣어서 실제 그냥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